일단 국군정보사의 자 군무원 블랙 요원 기밀 유출 관련된 내용 이거 꼭 한번 정리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예, 이게 뭐 첩보 영화 많이 보셨겠지만 네. 이렇게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그다음에 긴박하게 벌어지는 스토리는 제가 보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각조각 보셔서 다들 어지러우실 건데 일단 간략하게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게 6월에 이 국내 정보기관에 해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해커가 있어요. 뭐 흔히 그 북한 해커가 우리 방산업체를 뭐 해킹했다 이런 뉴스는 많이 보셨는데 우리가 북한을 해킹하는 거는 뉴스에 잘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국내에서 한 정보기관의 해커가 북한 쪽 사람들로 의심되는 그 조선족의 그 한 서버를 해킹을 하다가 이상한 자료 파일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뭔가 좀 열어보니까 여기서 놀라운 자료가 터지는데 우리 국군 정보사령부가 해외 공작을 하는 일명 블랙 요원. 네. 그러니까 블랙 요원이라 그러면은 신분이 이제 민간인 기업인이나 아니면은 성직자나 뭐 학자로 위장해서 활동하는 정보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분이 그러니까 드러나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의 명단이 발견된 거예요. 그다음에 정보사령부 그 비밀스러운 기관에 부대 현황이 쭉 나와 있어. 이런 자료가 북한 쪽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들어있다는 거를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추적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북한 쪽에서 갖고 있지? 그러면은 무언가 정보사 자료인데 이게 정보사에서 해당 정보를 누가 열람을 한 걸 아니냐 이거예요. 그 열람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유출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파일이 넘어간 게 아니고 파일을 이렇게 하드 카피로 프린터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스캔을 해서 PDF로 바꾼 파일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이 우리를 해킹한 게 아니라 누군가 뽑아서 준 걸로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북한 쪽에 저장돼 있다 이게. 이래가지고 정보사에서 색출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5급 군무원 그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해서 다시 군무원으로 취직돼서 20년 가량 그 봉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평가도 좋아요. 나름대로 누가 봐도 평범한 그냥 공직자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6월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 쪽에 제보가 들어온 거야. 예. 그런 일이 지난달에 있었다. 그랬는데 이 제보는 극히 최근에 들어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오늘 김민석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은 김민석 의원이 국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료 요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비밀리에 하고 있다. 이렇게 시인을 받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 군무원이 이것을 만약에 카피까지 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넘겼다고 하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넘긴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아주 간첩도 아주 최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예, 이게 저번에 그 수미테리 사건이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네, 예. 윤석열 정부가 아주 정말 아주 개망신당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수미테리한테 접근해서 이용해 먹다가 아주 다 털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 수미테리한테 접근했던 것은 미국 대사관에 가 있던 국정원 직원이에요. 네. 이걸 화이트 요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외교관으로 신분을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근무하는 정보기관 요원. 이걸 화이트 요원이라 그러는데 이번엔 블랙 요원이거든. 이건 민간인으로 위장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 올린 그 정보망이에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흑금성이라고 있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 정보사에서 그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던 엘리트 군인, 그 무술도 잘하고 굉장히 총명한데 일부러 뭐 남의 돈 꾸고 안 갖고 그 신용불량자 되고 그다음에 온갖 나쁜 행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쫓겨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획된 작전이었어요. 남한의 언론이나 여기 간첩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군에서 쫓겨난
대한민국 체제에 불만이 많은 자로 위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업가로 위장해 중국에서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에 넘어가서 그 김정일을 만났죠. 그때는 안기부의 블랙 요원으로 활동을 한 건데 그거 김정일을 만나서 녹음을 해온 거예요. 그 사업가로 위장해가지고 그게 아마 94년인가 5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랬던 게 블랙 요원인데 이런 요원들이 지금 일부 언론에 의하면 1000명까지 신상이 드러났다는 거거든. 와, 충격적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게 이거는 뭐 다 거덜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가지고 그거 다 귀국을 시켰다는 거예요. 또 자, 이 블랙 요원은 북한 쪽에서 보면 간첩이고 우리 쪽에서는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이제 신분은 실제 민간인은 아니고 우리가 파견한 나름대로 이제 국가 기밀을 다루는 쪽에서 파견한 뭐 일종의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뭐 이런 위치에 정보원이죠, 첩보원이죠. 예, 이런 사람인데 1000명 정도가 누출됐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블랙 요원들 다 이렇게 노출돼 버린 것 아닙니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와. 이런 게 뭐 1000명이라는 거 어느 언론에서 제가 하나 찾아낸 추정치인데 정확하게도 몰라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 귀국을 다 시켰어. 신변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족도 있을 거고 그 현지에 네트워크가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친구도 있고 또 뭐 동료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그거 다 포기하고 귀국을 시켰다는 거예요. 신변이 위험하다고. 그러면은 더 뽀록나지. 없어졌으니까. 예. 그럼 북측에서 봤을 때 여기 이놈이 이게 수상한 놈이네. 근데 보니까 진짜 없어지네. 그러면 그렇게 유출돼 있는 데이터가 실제와 동일하다. 데이터는 이제 조작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를 정보사령관이 국회 출석해서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실제 귀국 활동하고 조치를 있는 했다.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다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미 철수까지 했다 그랬는데 나는 보다 처음 보는 게 아무리 봐도 수상쩍다는 거야. 이 사건이. 굉장히 수상한데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단은 어떤 의혹이 있고 뭐 주변에서 그래도 부인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요원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부인해야 된다고. 다 차단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맞다고 다 시인을 하고 그래서 군무원을 구속까지 시켰다고 아예 그냥 국회에다가 다 줘버려요. 그리고 그 요원들은 중국 현지에서 귀국시켰다 그러면 아예 정보를 다 까 그냥 다 그 뒤에도 다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위험해지겠지. 왜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상하고 그래서 정보위에 와서 이걸 왜 시인을 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회하고 신사협정을 맺든지 해가지고 수사 중인 거니까 언제까지 엠바고를 지켜달라든가. 이게 우리 신변에 이게 정보원 신변이 위험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오랫동안 양성해온 수십 년 걸리는 정보 자산인데 네. 이게 이번에 다 유실된다 그러면은 이거 복구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거든요. 추정해보면 왜 그러면 이거를 설사 유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왜 다 이렇게 까버렸죠?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정보위에서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보사령관이 뭐 사과했다, 다 귀국 조치했다 이런 얘기를 술술 하더라는 거지. 술술 들으라는 듯이. 그러고 나서 이것도 확인이 안 된 건데 북한의 정찰 총국에 이 정보가 넘어간 걸로 추정된다는 거야. 이게 다 까는 거야, 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은 야, 이건 미친 거야.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에드가 스노든이 왜 NSA 그 감청 그걸 프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감청 프로그램. 네. 그걸 폭로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미국 정부가 일단 부인하잖아. 감청 안 했다고. 그렇게 해놓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를 한번 솔루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보기관이 뭘 시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이게 또 왜 민주당 의원실로 제보가 됐을까? 이게? 자,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공작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명단을 북한의 누군가가 한국 정부에
한국에 살고 있는 정보 명단을 다 넘겼다. 일부는 중국에 있다. 일본에 있다. 뭐 동남아에 있다. 이 명단을 다 넘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부인도 하지 않고 북한 내에서 사실 넘어간 거 맞다. 그 사람들 다 사실이니까 지금 빨리 북한으로 귀국 조치시켜. 한국으로. 그렇죠. 이제 북한 쪽에서 본다면 북한이 그런 한국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디 북한에서는 중국 정부 이용해 가지고 공항에 입출국 기록만 다 뽑아봐도 한국에 누가 왔다 갔나 하면 중국 예. 정부가 보기에는 이 사람 빠져나갔네, 이 사람 빠져나갔네. 근데 한국에서 이거 귀국시켰다 그러면 그럼 대충만 맞춰봐도 상당히 위험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은 지금 그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왜 이것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고 해버리죠? 아니,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다, 미쳤다 이런 거 말고요. 왜 이걸 다루는 방식이 이렇죠? 이상하죠. 점점 위험해지죠. 점점 위험해지죠. 그 위험해진 건 아는데 그래도 그쪽의 논리라면 왜 이걸 공개를 하고 시인을 해버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군 내부에 간첩이 있다. 또는 예.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간첩 조직이 있고 그 정보가 빠져나가고 있다.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 말은 뭐냐 하면은 민주당이 법안 개정에 소극적이라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건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간첩죄라는 게 한국의 형법의 경우에는 적국을 대상으로 기밀을 누설한 간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국이 아닌 경우는 어떠냐 이거야. 중국 같은데 또는 미국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간첩죄가 적용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간첩으로 해야 된다는 법 개정안이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 얘기는 민주당이 이 법 개정안에 반대해서 그래서 간첩죄로 처벌 못하게 됐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조선족 동포한테 넘긴 거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팩트 체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한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면 유상범, 정점식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반대 발언을 했고 결정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 안 된 이유는 법원 행정처의 반대예요. 이 법은 다른 군사기밀보호법이란 게 있는데 이 법하고 상충이 된다. 여기 형법하고. 그러니까 기밀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뭐 북한으로 넘어가도 중형 간첩죄. 간첩죄는 중형이거든. 중국으로 가도 이렇게 최고형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법원 행정처가 끝내 반대를 해가지고 이 법이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기를 시도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팩트 체크를 다 해서 언론 보도가 나가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어쨌든 민주당이 신중했잖아요. 그런 발언이 나오잖아. 그런데 그 신중한 발언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왜 그 독특한 습성이 있다고. 한번 자기가 주장한 건 무결점이고 절대 주장을 철회하거나 사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밝혀져도 지금 또 계속 우기고 있다고. 골프는 산부다 이런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 법도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또 정쟁이 이렇게 옮겨붙은 거죠. 그랬는데 원래 이런 정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법원이 반대해서 안 된 법이니까. 그리고 그거의 책임이라면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이 더 크지. 법원이나 이 법제처, 법원 행정처에 누가 더 가깝습니까? 자, 워낙 사안이 이제 충격적이어서 지금 정쟁의 문제는 좀 제쳐놓고요. 블랙요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해서 1000명 정도가 만약에 유출이 되어버리면 정보 자산이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게 깡그리 이제 정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국가적 손실은 어떤 겁니까? 우선 정보의 그 네트워크가 붕괴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재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국가정보원장이 박지원 원장이었죠. 근데 박지원 원장이 공개적으로 말한 바는 없지만은 제가 국정원을 취재를 했는데 국정원의 지금 신화이자 전설 같은 성과가 뭐냐 하면은 그때 우리가
블랙 요원들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다 있었다고. 그래서 이 전쟁을 정확히 예측한 거예요. 그리고 감청 자료도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미국에 제공해서 도움을 준 적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안 되죠. 불가능하지. 그런데 정보에 강한 나라는 외교에도 강할 거고, 또 거기에다가 특히 우리 같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나라에서 주변국의 이런 첩보망들이 잘 활동이 되면은 북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 이번엔 중국 쪽에서 터진 거거든. 그러면 중국은 초토화되는데, 그럼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산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졌어. 이젠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이게. 지금 블랙 방법이. 요원 1000명 정도 명단이 유출되었다라고 하면 이 1000명이 활동했던 지역도 대충 우리가 예, 그건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이 안 됐는데 네. 이번에 사건이 터진 데가 중국이고, 그리고 조선족이 수신자로 돼 있단 말입니다. 동포가. 그렇게 보면은 가장 민감한 어떤 그 북한하고 가까운 북한과의 접경 지역, 그 중국 쪽 이런 데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이 다 까발려진 거 아니냐. 실제로 신변에 굉장히 큰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어떤 조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북한에서 뭔가 조치를 했다는 흔적이 없는데 우리가 알아서 다 튄 거예요. 예. 그리고 뭔 일이 지금 벌어졌는지 모르지. 원래 이런 게 특급 기밀이야,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되는데, 동네방네 그냥 언론에 다 홍보를 해놨으니 이걸 지금. 그 왜 홍보를 하죠? 이게 간첩죄와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 덮어씌우기 위해서 이걸 그 의도도 가져와서 나왔고, 야.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저 발언이 아무리 봐도 수상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으로 제보됐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겠죠. 이건 또 다른 제보 공작으로 몰고 갈 소지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궁금해요. 그게 어떻게 민주당 쪽으로 제보가 됐을까? 이 특급 기밀이. 그랬는데 한 가지 확인된 사실은 이거예요. 이게 지난달에 터지고도 군에서 여태까지 그 혐의자, 군무원을 불구속 상태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도 계속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수사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누가 분개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해서 민주당 쪽으로 제보를 한 걸 수도 있고. 야, 이게 이제 꼬이고 꼬여서 그 군무원은 그러면 자 추정이지만 왜 이 서류를 이 명단을 중국 쪽으로 넘겼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돈 받고 넘긴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군무원이 그 해외 공작실 소속이 아니에요. 이분은 공작원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블랙 요원은 말입니다. 부서간에도 모릅니다. 옆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블랙 요원이 누군지 서로 모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명단 전체가 그 군무원이 갖고 있었으면, 또 고위직도 아니에요. 이런 걸 열람할 자격으로 보기에는 너무 직급이 낮아. 거기에다가 부사관 출신이라 그러면 엘리트는 아니거든요, 군내에서. 네. 너무 일단 보기에는 이 설명이 석연치가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으로 제보된 이유가 정말 궁금해. 그런데 벌써 국민의힘은 뒤집어 씌우는 말들을 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은 이게 또 다른 무슨 사건을 예고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 과거에 보수정권, 지보정권, 블랙 요원과 관련돼서는 제가 듣는 게 처음인데요. 이것은 정권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과 관계없이 국가가 해왔던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뭔가 수단으로 쓰인다. 그런데 1000명의 명단이 유출되었고 이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지금 이걸 다 드러내버렸다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뭔가 기획이 있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 터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 군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의혹이고, 그리고 1000명이라는 건 한 언론의 그 추정치라서 그 숫자는 좀 인용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는 내용이니까 그 숫자가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랬는데 정보사령관이 오늘 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빠르게 회복되고 있대, 정보 능력이. 아니, 철수시켰다며.
근데 어떻게 회복이 돼? 이때부터는 또 자기들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모가지입니다, 이거. 그 정보사령관, 저거 사령관까지 구속감이에요, 이거. 당장 징계위 들어가야 돼요. 아, 국가가 거덜났다는데 저렇게 남의 일 얘기하듯 하고, 그 다음에 다 회복됐습니다. 먹으라고? 군무원은 불구속 상태로 한 달이 넘게? 7월 한 달을 다, 출퇴근 다 하고 자유롭게 놔뒀다. 그러면 굳이 추론하자면 회복됐다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거죠. 지르는 말입니까? 아니, 다 해외 정보망이 붕괴가 됐는데 다시 다 회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회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예를 들어 1000명이 아니고 그냥 한 10명 정도여서 나머지는 튼튼하게 있고 10명 정도만 귀국을 시켰다. 뭐 이렇게 알고 보니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저기 접근해 볼 수는 있습니까? 블랙 요원들 일부가 아니라 명단 전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정보사 현황이 다 나갔다 그랬어요. 네. 정보사령부는 우리 국정원보다도 비밀스러운 기관이에요. 그 인원만 해도 제가 대략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기밀이니까. 국정원 인원의 3 내지 4배 정도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게 국가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가 자꾸 이게 이제 신호가 오고 있는 건데 지금 경찰에서는 그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백모 경정이 국회 청문회 출석해서 양심 증언을 해버렸잖아요. 경찰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치안감 이상 쓸만한 사람은 다 잘랐다고. 전부 다. 그러니까 조직이 항상 불안정하니 저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권력에 아부하는 놈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 정권 초에 1급 이상 26명 다 잘랐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도 사유가 됐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도 하나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은 어떻습니까? 대장 전원 불가리를 2번 했습니다. 한 번도 충격적인데.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3스타로 진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제 전군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병대만 예외로 지금 최해병 때문에 그 김기환 사령관 나가겠다는 걸 계속 눌러 앉힌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은 박정원 대령이 이제 저항하면서 이제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경찰, 군, 그 다음에 정보기관. 똑같은 거야, 전부. 원리는 쓸만한 사람들 다 자르고 나니까 이제 조직 전체가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그 말씀 들으면 윤석열 정권은 아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초 자산을 그냥 도륙해버리자. 아니, 그러니까. 깡그리 기능을 없애버리거나. 자기의 국가로 만드는 거죠. 자기의 국가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걸 단절. 그런데 국가라는 게 뭡니까? 연속되는 존재고 계속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위험한 일을 해버리니까 심지어는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군서열 1위 합참의장이 이렇게 대장 불가리를 전원 다 해버리고 하니까 합참의장 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가 군서열 1위 아니야. 그러니까 해군 작전사령관. 그러니까 해군에서 3스타로 진급해서 작전사령관 업무를 한 지 1년도 안 되는 사람을 사성장군으로 벼락 진급을 시켜서 지금 합참의장을 시켜놨어요. 무자격자가 갔다니까, 무자격자가. 저런 자가 어떻게 육공공군을 다 지휘해? 그래가지고 지금 맨날 이렇게 전체를 다 그냥 훌러덩 뒤집어 놓으니까 아니 참 정치 군인이 돼가지고 이럴 때 그냥 인사가 만사인데 이렇게 인사를 해버리니까. 혹시 주변에서 김종대 전 의원께 이렇게 좀 의문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파편적인 정보 가지고 국가기강이나 국가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대중을 현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그러지 않아도 오늘 토론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보수 패널하고 하면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제가 이 현황을 쭉 설명을 해줘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너무나 많아졌다. 이거는 눈 떠보니 신생국이더라.